어제 많은 양의 비로 춘천 의암호에서 물이 굉장히 거셌고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의암호에서 선박이 충돌하던 그 순간, 선박이 좌초되던 그 순간을 담은 영상도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요. 그걸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탄성을 들렀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어디 사람 있어. 어디부터 네, 지금 춘천 의암호에서 보트 한 척이 뒤집혀서 지금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이걸 지켜보는 시민은 저기 사람 있어 어떡해 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배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전복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 봐도 안타까운 이 장면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런 피해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걸까? 함께 보시죠. 의암댐 참사. 어제 오전 11시 30분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의암댐 상부 500m 지점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선과 민간업체 고무보트 그리고 경찰정, 공무원과 노동자, 경찰 등 8명이 탑승을 했는데 현재 1명 사망, 5명 실종, 2명 생존입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의암호에 설치된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춘천시청에 접수됐고 수초섬이 떠내려가지 않게 결박하라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 작업을 꼭 저태했어야 했어요. 오전 11시 2분경 직원들 스스로 작업이 쉽지 않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경찰정 한정이 출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1시 30분경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순간 고무보트 한 대가 의암호에 설치된 와이어에 걸려서 전복이 됐고 탑승자를 구하려던 경찰정과 또 춘천시청 소속의 행정선도 댐의 수상 통제선에 걸려서 한꺼번에 침몰을 했습니다. 전복된 선박 3척은 너비 13m 열린 숨은 급류에 7명이 빨려 들어가서 실종이 되고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의암댐은 방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춘천경찰서장도 유속 문제까지는 파악 못했다라는 정말로 아쉬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속 문제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인공수초가 유속을 지은 지점에는 그렇게 유속이 새질 않았습니다. 안전선 그 지역에서 그 댐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서 유속이 빨라져. 지금 아직도 댐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댐 닫고 수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좀 많이 답답합니다. 경찰관들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고 계시고 수색 인원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요. 경찰서장님이 유속 고려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씀하신 거에 너무 화가 나네요. 경찰과 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노동자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겁니다. 총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급하게. 정세균 총리가 정말이지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 부끄럽다 질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물살도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수초섬 떠내려가게 둬야지. 수초섬하고 인명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 국민들께 부끄러워서 낯을 못 이겼습니다. 이재명 기자, 정 총리 말이 딱 맞죠. 댐 방류 중이었고 그렇게 물살도 빠르고 수위도 그렇게 불었는데 그 인공섬 떠내려가게 뒀어야지. 신고됐다고 그거를 출동시킨 춘천시청의 판단, 경찰의 판단,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당 직원들은 책임감이었겠지만 사실 판단을 잘못한 거죠. 예. 수초섬이라는 게 물풀을 인공적으로 키워서 만든 섬입니다. 그래서 녹조 같은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게 만든 섬인데 아마 이 수초섬의 예산이 약 14억 5천만 원 들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수초섬이 떠내려간다 이런 신고를 받으니까 담당자들이 수초섬을 어떻게든 다시 묶어놓으려고 그렇게 이제 작업에 나섰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의암댐이 모두 수문이 열려 있었고 초당
초당 10,000톤이 넘는 물이 계속 쏟아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인력으로 수초를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경찰전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 물살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급류를. 그러면서 의암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와이어를 쳐놨다고 합니다. 줄을 쳐놨었는데 그 줄이 물이 너무 차오르니까 물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와이어가. 줄이 안 보였군요, 와이어가. 물속에 가라앉았던 거죠, 와이어가. 그래서 배들이 그 와이어에 부딪혀서 전복이 되고 세척이 결국 8명 중에 1명은 스스로 탈출을 했지만 나머지 7명은 수문을 통해서 결국은 하류까지 계속 떠내려갔던 거죠. 예. 그 중에 1명은 극적으로 구조가 됐지만 지금 나머지는 아직까지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초섬이 물론 이제 뭐 예산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담당자분들은 책임감으로 그럼요. 나섰겠지만 사실 이건 뭐 인명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도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느냐,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또 유가족들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배를 띄우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좀 답답한 게 기간제 근로자들이야 또 워낙 기간제 근로자분들이고 책임감이 강하니까 나라 돈이 든 인공 수초섬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붙들려 보려고 책임감에 출동을 했겠지만 춘천시에 위에 계신 관계자들이 그 판단해서 가시지 말라라고 붙잡고 그게 안 됐으면 적어도 경찰 도움 받고 나갔을 때 지금 경찰 큰 피해 입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모시고 들어오게 그렇게 누구라도 판단을 아무도 안 한 겁니까? 문제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라도 경찰에서라도 차라리 나가지 못하게 잡았어야 네. 되는데 경찰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이제 특히나 포트가 나가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피해를 당한 8명 중에 5명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예. 사실 예전에 저희 기억해보면 2016년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했던 그 하청 19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위험에 외주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 위험한 업무를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맡기는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가장 위험한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다가 이제 큰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위험에 외주한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여러 차례 이제 법도 만들어가면서 어떤 보완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이번에도 결국은 위험한 업무를 맡았던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희생을 당한 게 또 한번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이번에 실종된 분들이 생후 50일 아들을 둔 30대 주무관, 공무원이에요. 경찰청의 조정수 50대 경위 등 5명이 실종됐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후 50일 아들을 둔 30대 주무관, 책임감이 강했던 네. 총리께서 현장에 나가서 경찰과 춘천시 공무원들을 질책했잖아요. 네. 왜 50일 아들 둔 30대 주무관을 차가운 물속에 실종되게 그냥 내버려 뒀느냐는 거예요. 총리의 질책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핵심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판단에 2가지 있잖아요. 만약 이것을 구조하려 그러면 수문을 닫든지 수문을 닫을 수 없다면 구조할 수 없도록 구조하지 않도록 판단을 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막연하게 그냥 자기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데 큰 틀에서 이 상황을 지휘 감독하는 전문적인 전문가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다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다시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총리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거고 이 판단을 잘못했다. 인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재차 언급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상청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기상청이 예보하는 것에 따라서 행자부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각 시도별로 각 댐별로 이런 조치별 케이스별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은 해줘야 돼요. 뭐 수문이 열려 있을 때 중요한 자세에 떠내려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도상훈련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때 그냥 니 나가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재발될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재해로 인한 어떤 인력들이 그다음에 정말 그 두 분 보니까 주무관도 보니까 춘천시의 부인도 공무원이더라고요. 아내도 공무원이고. 네. 예. 그래서 정말 선량하게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어떤 그 물론 인명을 구하다가 또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위에 사람들이 겨우 각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위에 사람들이 각성해야 한다. 네.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대목입니다.